분류 계정을 이제 새로 요청드렸던 이유는 일단 기존의 계정은 이것저것 다른 앱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랑 좀 연동이 많이 되어 있어서 관리하는 데 있어서 좀 복잡해서 새로 가입을 요청을 드렸던 거고, 마찬가지로 GitHub를 뭐 바로 쓸 건 아니지만 미리 만들어 두면은 나중에 두 번 가입할 필요 없이 그냥 기존에 가입했던 거 쓰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즉 조금 전에 만약에 만들었다라고 하면은, 아니면 만들어져 있다 하시는 분들은 그걸 통해서 앞으로 계속 공부하고 앞으로 뭐 하는 데 있어서는 그걸로만 딱 그 계정으로만 쓰시면 된다. 가입이 아직 완료가 안 되어 있는 분들 일단 쭉 한번 보세요. 일단 코드펜을 한번 들어와 보시면은 어, 일단 codepen.io라고 들어오면 이렇게 나올 텐데, 여기서 펜이라고 누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거 따라하지 말고 그냥 보세요. 자, 안녕하세요라고 이제 우리가 입력을 했을 때, 이 화면이 바로 우측에 안녕하세요라는 게 적용이 돼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제 HTML을 이제 쓰는 란에다가 그냥 한글로 안녕하세요를 쳤는데, 우리가 이제 요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HTML을 쓸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요 상단이나 트리머버키 두 개 있거든요. 둘 중에 아무거나 눌러도 돼요. 그래서 세팅스를 눌러서 HTML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에 제일 첫 번째 런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를 마크다운이라고 좀 수정을 해주시면은 얘가 형태가 이렇게 바뀌어요. 마크다운 형태로. 좀 전에는 안녕하세요라고 했을 때 한 줄로 쭉 나오는 거 보이셨죠? 지금은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수업 페이지에 보시면 1일차 위에 코드펜 새 연습장 설정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HTML 안쪽에 이제 어떤 내용들이 쭉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요 내용 말하는 거예요. 여기 들어오면은 여기를 컨트롤 A 눌러서 컨트롤 C 하신 다음에 여기 들어가서 여기 들어가서 자, 오른쪽에 마크다운 문법 아래 요 부분 있죠. 스포 헤드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여기 그대로 붙여넣기 하고 세이브 눌러주시면 이제 어떻게 되냐. 안녕하세요 적을게요. 자, 글씨체가 좀 바뀌었어요, 그죠? 폰트 사이즈나 이런 것도. 그래서 스타트 헤드라고 되어 있는 부분 안쪽에다가 우리가 붙여넣기 해서 이렇게 해주시면 된다. 자, 일단 저도 자주 쓰는 거 외에는 다 찾아서 쓰거든요. 그래서 위키용 마크다운 문법 정리라고 해서 이걸 눌러보게 되면은 여기 나와요. 자, 마크다운이라고 하는 거는 텍스트 기반의 마크업 언어로 뭐 이런 사람에 의해서 내년도에 만들어두고 쉽게 쓰고 읽을 수 있으며 HTML로 변환이 가능하다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장단점이라고 하는 거는 간결하고요. 별다른 도구 없이 작성이 가능하다. 그리고 다양한 형태로 변환이 가능하고요. 텍스트 형태로 저장이 되기 때문에 용량이 좀 차지하는 게 없어서 보관하는 데 있어서 용이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 텍스트 파일이기 때문에 버전 관리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변경 이력을 관리할 수가 있다. 지원하는 프로그램과 플랫폼이 다양하다. 단점이라고 하는 거는 표준이 없어요. 표준 스탠다드가 없기 때문에 도구에 따라서 변환 방식이나 생성하는 생성물이 달라요. 그래서 모든 HTML 마크업을 대신하지 못해요. 그래서 사용하기 위한 이런 문법 같은 것들은 여기에 있어요. 자, 아직은 뭐 필기하거나 그런 시간 아니니까 필기 안 해도 돼요. 자, 그래서 이 문법들을 사용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뭔가 표현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음,
제가 앞에다가 샵 하나를 쓰고요. 안녕하세요라고 해보면은 붙이는 게 아니에요. 붙이는 거랑 띄우는 거랑 차이가 있어요. 그냥 하면은 이렇게 나오고 띄우면은 이 문법이 적용이 돼서 글씨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면은 글자가 점점점 작아져요. 이게 의외한 5개인가? 제가 알기로는 샵이 4개인가? 5개 정도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5개 미만으로, 사실 3개 미만으로 쓴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샵을 통해서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빼기 표시 있죠. 이거를 써주게 되면은 아래쪽에 이렇게 구분선이 하나 이렇게 생기고요. 그 아래에다가 뭐 예를 들어서 하이픈 표시 하나 써주고, 자 8월 1일이라고 적어주게 되면은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그 안쪽에다가 스페이스바가 아니에요. 여기서는 탭키 눌러서 또 한번 날씨는 이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표시가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 한 번 더 들어가면은 뭐 30도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뭐 여기도 똑같이 이렇게 해주고, 자 네이버 바로 가기 해서 링크 그대로 복사해가지고 여기다 넣어주면은, 자 얘를 클릭하면 이제 네이버가 하나 이렇게 열립니다. 문법 이렇게 쓰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활용하냐면은, 그러니까 이걸 활용해도 되고요, 이걸 활용하지 않아도 돼요. 제가 말하는 거는 얘는,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정리하러 가면은 매일매일 이렇게 메모장 하나 열어가지고 여기다가 정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메모장으로 정리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어차피 내용 정리하는 것도 매일 한 가지니까. 근데 메모장에 있는 내용은 여기 들어가서 네이버나 혹은 구글이나 메일로 보내서 그 파일을 집에 가서 다시 열어놓고 저장을 해야만 그날 내용했던 걸 정리할 수 있는데, 얘는 뭐냐면은 1차별로 그냥 이 코드펜에만 접속하시면은 정리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 뭐 정리하는 거는 사실 무조건 이렇게 해라 라는 건 없어요. 정리만 하면 돼요. 중요한 거는. 아무튼 이런 식으로도 작성을 할 수 있으니 이런 것들은 다 여기 나와 있어요. 하는 문법. 사진 같은 것도 이미지도 넣을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이 안쪽에 어떤 문법이 나와 있으니까. 근데 보통은 자주 사용하는 것들만 쓰기 때문에 이걸로 해도 문제는 없다. 아무튼 그리고 벨로그 같은 거, 벨로그는 코드펜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이제 실시간으로 우리가 수정하면 바로바로 반영이 되고, 얘는 이제 글 하나를 올리면 다른 글을 또 쓰고 이런, 그러니까 둘 다 상관없어요. 뭘 하든 간에. 그래서 정리만 하시면 돼요. 일단 공부하는 거 있어서. 자, 우리가 색을 작성을 눌러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제목 입력하고 태그는 인스타그램 태그 생각하시면 되고 당신의 이야기를 적어도 돼요. 그러니까 이 세 글을 적는다라는 거는 그냥 하루하루 일기를 쓰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 하루 무슨 일이 있었나?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하루 뭘 배웠나? 하면 여기다 저장해가지고 봤을 때, 내가 그날에 이 내용 했구나 하면서 집에서 바로 그 글만 보고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아무튼 뭐 예를 들어서 자 구글 검색창에다가 자 리눅스 OS라고 하면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OS에는 종류가 뭐가 있을까? 잠깐만. 이런 거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리눅스 OS라는 거를 검색해가지고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보고서 이게 이런 내용이구나, 혹은 여기다가 버전 확인하는 거 이렇게 검색해가지고
요거 내용이 좀 괜찮네 하면은 이런 거 그냥 가져와가지고 이렇게 붙여넣게 되면은 나중에 리눅스 OS의 버전 확인하고 싶은다면은 여기 그냥 링크 들어가서 할 수도 있는 거고, 혹은 요 안에 있는 내용을 내가 재정의해가지고 요 안쪽에다가 정리할 수도 있는 거고, 마찬가지로 벨로그에다가도 그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는 거고, 정리라는 거는 뭐 정해져 있는 틀은 없어요. 그래서 뭐 조금 중요한 내용이나 조금 표시할 내용이 있다라고 하면은 여기 백틱이라고 우리 학원 키보드 기준 ESC 아래에 있는 거 있거든요. 요거를 위아래로 3개로 감싼 다음에 안쪽에다가 이 안쪽 내용, 중요한 내용이라고 대충 이렇게 적어놓으면은 이런 식으로 좀 색깔 표시되고 위아래 선 같은 거 그어주면서 우리 오른쪽 우측에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체인지 뷰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에디터 뷰가 있고요. 디테일 있고 뭐 풀, 그다음에 디버그 이런 거 있는데 이런 거는 뭐 결제해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풀이라고 하면은 화면은 이런 식으로 보인다. 나중에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들에 있어서 뭔가 정리된 걸 보여주고 싶으면 이 풀이라고 하는 이 주소를 넘겨주면 되겠죠. 자, 아무튼 이제 코드펜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정리를 할 거면은 정리를 알아서 그냥 좀 이쁘게 잘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정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문법 사용하면서 조금씩 깔끔하게 정리하는 방법 같은 거에 대해서 알려드린 거고, 정리는 여러분들이 좀 하는 거라 뭐 정해진 건 없다. 자, 리눅스라는 게 뭘까요? 리눅스 검색만 해도 많이 나옵니다. 자, 리눅스는 OS 운영체제. 자, OS는 뭘까요? 오퍼레이팅 시스템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리고 운영체제라고 하면요, 사용자의 하드웨어, 그다음에 시스템 리소스를 제어하고요. 프로그램에 대한 일반적 서비스를 지원하는 시스템 소프트웨어 OS의 종류를 말해요. 자, OS의 종류에는 윈도우가 있고요, 맥이 있고요, 리눅스가 있습니다. 자, 리눅스라는 거는 이제 오픈소스 운영체제이고요. 오픈소스 운영체제이기 때문에 누구나 제한 없이 사용이 가능하다. 이게 리눅스겠죠. 자, 리눅스라는 거를 제가 표현할 때 두 가지 한번 종류로 나눠볼게요. 자, 일반인이라는 표현을 할게요. 개발자가 아닌. 그리고 아무튼 리눅스를 사용하는 용도 자체를 보시면 크게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어요. 일반인이 사용하는 용도, 그러니까 컴퓨터를 다루기 위해서 OS로서 사용하는 거는 이제 뭐 없진 않은데, 이쪽 시장 자체가 OS라는 이쪽 시장 자체가 사실 윈도우랑 맥 OS가 좀 많이 압도적으로 차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일반인이 사용하는 윈도우랑 맥 OS를 배우려고 하는 게 아니다. 자, 리눅스를 왜 배우나요? 자, 우리가 만든 웹 프로그램이라든가 어떤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해 보려고 하는 거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서버 운영 요쪽에서 한번 볼게요. 정리 안 해도 돼요. 정리 나중에 해놓은 거 올려놓을 테니까 따로 필기 안 해도 돼요. 얘기 듣는 게 더 중요합니다. 필기 안 해도 돼요. 필기는 제가 나중에 찾아보라고 하는 것만 찾아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윈도우 같은 경우에도 버전이 있고요. 맥 같은 경우에도 버전이 있습니다. 리눅스 같은 경우는 배포판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다. 그 말이 뭐예요? 리눅스는 버전이 굉장히 많다. 그 중에서 자, 레드햇
이라고 하는 계열, 서버 운영할 때는 좀 많이 사용하죠. 그 중에서 오픈소스인 CentOS 9을 사용을 할 거예요. 근데 이제 CentOS 9이라고 해서 무조건 이거를 많이 사용하냐라는 건 아닌데, 이제 뭐 CentOS의 버전 중에 뭐 7이 있을 거고, 뭐 8 버전이 있고 9 버전이 있을 건데, 버전을 이전 걸 쓰다가 한 번에 확 9이라고 해서 이거를 바로 바꾸는 경우는 보통 없어요. 바로 바꾸는 경우는 없고 점점 조금씩 옮기겠죠. 그 버전에 맞게. 그래서 버전을 바꿔서 옮기는 이유는 해당 버전에서 제공하는 업데이트가 이제 아예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전 자체가 종료가 됐기 때문에, 윈도우 같은 경우에도 버전 종료되면 그거 안 쓰잖아요. 그죠? 근데 윈도우의 버전이 예를 들어 10이라고 윈도우 10이 있는데 윈도우 11이 나왔어. 근데 11이 나왔다고 해서 바로 10에서 11으로 넘어가진 않아요. 그 해당 윈도우의 버전이 지원이 종료가 되고 이제 점점 더 바뀌는 거지. 한 번에 얘가 종료가 됐다라고 해서 바로 넘어가진 않아요. 그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아무튼 그래서 요 CentOS 9 레드 계열에 있는 CentOS 9 요거를 좀 중심으로 배울 겁니다. 자, 우리는 리눅스에 좀 익숙해진다라는 그런 목적도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서버 운영을 위해서 이제 뭐 할 거고, 이거를 다 알려드린 다음에 시간이 많이 나오면은 뭐 서버를 구매하고 도메인을 연결하는 거, 그리고 내가 만든 어떤 프로그램을 배포하는 것까지 하면 좋긴 한데, 제가 해보니까 거기까지는 좀 힘들더라고요, 시간 자체가. 그리고 금액도 들어가는 부분이어서 테스트를 해보려면은 저밖에 할 수가 없어요, 보통은.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자료로 좀 남겨드릴 거고요. 그래서 이 수업은 누가 들으면 좋은 걸까요? 그쵸? 예비 개발자. 그죠? 그리고 개발자로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 그리고 취미로 서비스를 만들고 싶은 사람. 그 다음에 앞으로 개발자로 취업이 목적인 사람. 이런 분들이 들으면 좋겠죠. 자, 그래서 서버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직종은 뭐라고 부를까요? 서버 엔지니어, 시스템 엔지니어라고 부릅니다. 자, 개발자라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서버에 올라가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사람. 이걸 가지고 개발자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면은 이제 한 회사가 이렇게 있어요. 거기에 A, B, C라는 지원자가 있어요. 자, A, B, C 지원자 모두 자바라는 언어를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요 중에 C라는 사람은 서버에 대한 지식이 있다. 그랬을 때 회사에서는 누굴 뽑을까요? 당연히 이 셋 모두가 동등한 조건이라고 하면은 무언가 가지고 있는 스킬이 더 많은 지원자를 택하는 게 보통 일반적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입장으로 봤을 때. 자, 개발자로 창업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알아야겠죠. 그리고 또한 아까 말한 것처럼 취미로 뭔가를 만들고 싶은 사람, 그럼 알아야 돼요. 자, 요 내용이 이제 좀 전에 설명했던 내용들이 마크타운 문법의 어떤 위키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리눅스를 사용해야 하는 어떤 이유, OS의 종류, 그리고 우리는 어떤 걸 쓸 거다라는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린 거고. 자, 리눅스라는 거는 운영체제이고요. 어떤 사람들이 사용하는가에 대해서는 좀 전에 말했어요. 자, 이거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자, 우리가 리눅스라는 거를 이제 시작을 할 텐데,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쓰이는 명령어들이 존재합니다. 리눅스를 하려면 근데 쉘이라는 게 필요해요. 이 쉘이라고 하는 거를 어렵게 생각을 하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좀 더 깊게 들어가면은 뭐 커널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당장은 딥하게 몰라도 된다. 근데 이제 두 개 다 알아야 사용하는데 마찬가지로 둘 다 사용법 위주로만 좀 알고 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좀 간단한 개념들을 통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요게 데스크탑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여기다 적어놓을까? 요게 사람. 자, 요게 데스크탑, 요게 사람인데 유저, 그러니까 우리를 말하는 거죠, 그렇죠? 요 데스크탑이라고 하는 건 우리 이제 본체를 뜻하죠. 이거를 뜯어보신 분이 있나요? 이 안쪽에 대부분은 어떤 게 들어가 있는지 100%는 몰라도 어떠한 게 들어가 있다 정도는 알아요. 뭐 SSD가 들어갈 수도 있고 램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래픽 카드 뭐 이런 것들 그죠? 하드 디스크, 뭐 파워 그죠? 펜 같은 게 있을 거고 기타 여러 가지 이런 거를 이제 하드웨어라고 부르는 부품들. 그래서 그 안에 이제 하드웨어라고 하는 부품들 안에 뭐 램, 아까 설명한 CPU, 그래픽 카드 이런 것들이 이제 있겠죠. 자, 그래서 얘네들을 어디에서 통합해서 관리를 할까요? 그냥 우리가 본체에다가 넣어놓고 꽂기만 하면 되는 건 아니에요. 메인보드라는 게 통합을 해줘요. 그러면은 그 규격에 맞게 우리는 꽂아서 사용만 하면 되는 거예요. 컴퓨터를 맞출 때 내가 쓰고 싶은 거를 전부 다 쓸 수는 없어요. 그 호환되는 게 있는 것처럼 그거에 맞는 걸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효율이 나오기 때문에. 뭐 무조건 비싼 거 사고 좋은 거 산다고 하는 게 좋은 건 아니에요. 아무튼 자 메인보드라는 게 이제 통합을 해주는 거 그 규격에 맞게 꽂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유저가 컴퓨터를 조작을 하고 싶은데 우리가 이제 컴퓨터한테 직접 뚜껑을 열고 요 뚜껑 열어서 말하진 않잖아요. 그죠? 육성으로. 그러면은 유저가 컴퓨터를 조작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뭔가 컴퓨터한테 명령을 내리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요? 자, 키보드랑 마우스로 하는 건데 그건 빼겠습니다. 그건 뺄게요. 자, 우선 우리가 키보드를 눌러서 앞에 화면 보세요. 우리가 키보드를 눌러서 명령을 내리는 거죠. 얘네한테. 그죠? 그러면 키보드는 무슨 장치다? 입력 장치다. 그 다음에 이렇게 모니터라고 할게요. 이거는 우리가 요걸 눌러서 명령을 내리면은 얘네가 모니터로 보여주죠. 그렇다는 건 뭐예요? 이거는 출력 장치, 입력 장치. 대충 동작이 어떻게 되는지 보이시죠? 일단 여기 깔린 OS가 리눅스라고 해볼게요. 사람이 직접 리눅스한테 명령을 내리진 않아요. 이 리눅스랑 사람이랑 연결하는데 중간 과정이 있어요. 어떤 식이냐면은 그러니까 중간 과정이 이렇게 존재합니다. 어떤 과정이. 사람이 여기다가 명령을 내리는데 얘가 그걸 해석을 해서 중간에 있는 과정에서 여기 해석을 해서 리눅스한테 전달을 해요. 자, 이렇게 중간 단계를 두는 이유가 뭘까요?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해요. 리눅스가 중국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키보드는 한국어만 지원이 가능해요. 그러면은 누군가 중간에 통역할 사람이 필요해요. 중간에 그래서 통역할 사람을 두었어요. 우리가 한국말로 이렇게 전달을 하면은 통역하는 얘가 통역을 해서 중국말로 번역을 해서 이렇게 전달을 해줍니다. 그래서 보통 이 중간에 있는 얘는 사용자의 편리성을 위해 존재하는데 얘는 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쉘이라고 하면은 운영체제를 조작하기 위한 명령어 체계를 말하고요. 자, 쉘이 다르면은 명령어도
조금씩 다르다. 그리고 본인에게 제일 편한 쉘을 선택해서 쓰면 된다. 대중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쉘은 배쉬 쉘이라고 하시면 돼요. 자, 아무튼 리눅스라는 걸 배워서 결국에는 이제 서버를 운영하기 위한 건데, 자, 웹 서버 하나를 필기 안 해도 돼요. 필기하지 마세요. 자, 요 의미에 대해서 한번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 컴퓨터 서버를 구매한다. 두 번째, 리눅스 운영 체제를 설치한다. 세 번째, 리눅스의 웹 서버 프로그램을 설치한다. 네 번째, 리눅스에 설치된 웹 서버 프로그램을 실행시킨다. 다섯 번째, 해당 컴퓨터는 이제 웹 서버이다. 또는 해당 컴퓨터는 웹 서버 역할을 한다라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일곱 번째, 웹 서버가 된 해당 컴퓨터를 IDC 입주시킨다. 자, 요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볼게요. 이런 과정을 거치면은 여러분들 집에서 사용하는 컴퓨터도 서버가 될 수가 있다라는 일단 걸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이 IDC라고 하는 거는요, 서버들을 전문적으로 모아놓은 곳. 자, IDC에 입주시킨다라는 말은 뭐예요? 자, 만약에 내가 사용하고 있는 이제 집에 있는 컴퓨터를 가지고 웹서버 하나를 세팅하고 요 아래에 있는 이런 과정들을 거쳤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게 되는 어떤 서비스를 이제 하고 있는 그런 컴퓨터가 된 거죠. 내 컴퓨터가. 그런데 이제 집에서 가끔 전력 소모량이 좀 심해서 정전이 나거나 한 번씩 컴퓨터가 꺼진다라고 하면은 요 말은 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무조건. 무조건 아니지만은 확률적으로 보면 안 온다라는 확률은 100% 아닐 거란 말이에요. 자, 풀어서 말하면 우리 집에 정전이나 이런 것들이 나도 어떤 예비 발전기 시스템이 갖춰져서 그런 것들이 안 되면은 현재 이제 우리가 집에서 서버로 이제 어떤 제공하는 그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용자들이 이용을 못 한다라는 거예요. 그 시간 동안에 컴퓨터가 꺼진 시간 동안에 서버가 다운이 됐으니까. 근데 IDC라고 하는 것들을 제가 서버들이 전문적으로 모여 있는 곳이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어요. 이거를 어떻게 생겼는지 보면은 자, 이렇게 생겼어요. 이런 거 이렇게 생겼습니다. 어디서 본 적은 있을 겁니다. 한 번쯤은 뭐 영화나 그렇죠? 뭐 드라마나 이런 데서 봤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자, 그래서 IDC라고 하는 거는 서버를 전문적으로 모아놓은 곳이라고 해서 만약에 그럴 일이 없겠지만은 전력이 나가면 예비 발전기도 돌아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에 있어서 환경 세팅이 되어 있는 곳이고 사람도 하루 종일 공부를 하거나 하루 종일 컴퓨터를 해도 하면은 머리가 엄청 아파요. 그러니까 과부하가 온다라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컴퓨터를 켜놓고 뭔가가 켜놓기만 해도 컴퓨터도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뜨거워져요. 온도가 어때요? 컴퓨터를 하루 종일 켜놓으면 방 안의 온도가 되게 더워요. 그래서
에어컨 같은 거를 틀어놓음과 동시에 온도를 이제 좀 맞춰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런 IDC처럼 환경 세팅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을 집에서 해놓기는 쉽지 않아요. 자, 정리하면은 조금 다른 뭔가 보통은 그래서 IDC에 입조를 시킨다. 그리고 좀 다른 얘기를 할 건데 이제 자, 배시쉘이라는 거를 가장 대중적으로 많이 쓴다고 했어요. 근데 방금 전에 설명했던 이런 단계들을 하는 거는 아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하기 위해 어떤 기법들을 배울 거고 먼저 이제 그런 것들을 컨트롤을 좀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배시쉘에서 사용할 명령, 내가 표현하고 싶은 것들에 대한 어떤 내용을 컨트롤할 수 있는 것부터 배워야 된다. 그러니까 표현해야 할 명령어를 배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이제 집에서 듣고 있는 분들도 그렇고 학원에 나와 계신 분들도 그렇고 일단 여러분들이 바탕화면에서 우클릭했을 때 오픈 깃배시 히어가 나오는지 보세요. 일단 그리고 비대면 분들은 채팅으로 얘기해주세요. 이거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오픈 깃배시 히어. 안 나오면 안 나온다. 나오면 나온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돼요. 이거 오픈 깃배시 히어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내가 이제 없는 분들 없죠? 자, 혹시나 그러면은 수업 페이지에 보시면은 이제 제가 이제 링크를 추가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있죠? git이라고 하는 거 있죠? 이걸 눌러서 일단 있으니까 따로 하지 마시고요. 집에 가서 하실 때 자, git이라고 하는 요거를 눌러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에서 클릭 here to download라고 되어 있어요. 요거를 누르기만 하면은 알아서 오른쪽에 다운이 돼요. 그럼 이렇게 하나 나와요. 요거를 더블 클릭해서 설치를 쭉 하시면 돼요. 설치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뭐 설치는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뭐 git 설치라고 치면은 여기 이런 거 설치하는 방법 나옵니다. 이런 거 보면 설치하는 거 나오니까 이런 거 보고도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설치를 다 하시면은 이제 우클릭했을 때 오픈 깃배시 히어라고 잘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D2 코딩이라고 있어요. D2 코딩을 쓰는 이유는 안 써도 상관없지만 보통 이렇게 컴퓨터를 앉아서 일을 하면은 뭐 솔직히 1시간 하고 말 거면 상관없어요. 근데 막 장시간 보통 이제 업무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보는 그거에 있어서 가독성이 좀 좋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D2 코딩을 눌러보면은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을 설치하면 되는데 살짝 내리면 여기 다운로드 있어요. 여기 그래서 요거 클릭을 해서 여기에 파일 형태 점하고 RGB죠? 요거죠? 요걸 다운로드를 딱 눌러서 자 그럼 다운로드 완료됐다고 나오죠? 여기 눌러서 더블 클릭해서 그냥 압축 해제라고 나와 있는데 압축 풀기 그냥 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경로 건드리지 말고 확인 눌러서 다 끄시고 그럼 요 다운로드 폴더에 이렇게 폴더가 하나 생겨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면은 이 경로거든요. D2 코딩에
디트 코딩 볼드, 그 다음에 뭐 ttf라는 파일 형식인 거죠. 근데 디트 코딩 볼드라는 건 하나밖에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거인데 만약에 나는 뒤에 점하고 뒤에 이 확장자가 안 나온다 그러면은 이 가운데 보기라고 누르신 다음에 여기 파일 확장명이랑 숨긴 항목 체크 요 두 개를 꼭 해줘야 돼요. 집에 가서 내가 안 돼 있다 혹은 학원에서 안 돼 있다 그러면은 아무 폴더라도 상관없어요. 아무 폴더 들어가서 요 상단에 보기 클릭하고 그 다음에 요 부분 두 번째로 체크되는지 확인하고 체크 안 돼 있으면은 요 두 개만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더블 클릭해서 내가 만약에 설치를 하려고 해. 설치를 누르면 되는데 이미 설치되어 있다 라고 하면은 안 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니요 누르시고 그대로 그냥 두시면 된다. 만약에 설치를 눌렀는데 뭐 아무것도 안 나와 그러면은 그냥 설치 쭉 하시면 돼요. 설치 다 하고 그냥 끄면 끝이에요. 일단 여기까지. 혹시나 내가 바탕화면에 뭐가 없다 그러면은 오픈 키패시어가 안 나온다 그러면은 설치를 하셔야 되고요. 있으면은 그냥 두시면 돼요. 그래서 나는 설치가 다 되어 있다 그러면은 자 우클릭해서 새 폴더 하나 만들어 주세요. 여기다가 이니셜은 여러분들의 본인의 이름으로 이니셜을 이렇게 주셔서 폴더를 하나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자 바탕화면에서 본인의 이니셜로 된 폴더 예시로 하나 할게요. 자 이렇게 해야 될 게 첫 번째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해당 폴더를 열어준다. 이렇게 더블 클릭해서 열어주시면 돼요. 자, 세 번째는 열린 폴더 안에서 클릭 이거를 하시면 돼요. 우클릭해서 오픈 기패시 히어 그러면은 이렇게 나온다. 자 여기에서 이제 열리면은 검은색 화면이 나와요. 그렇죠? 자 여기서 왼쪽에 네 번째 왼쪽 상단에 아이콘 클릭 아이콘에서 우클릭 자 여기서 우클릭 하면은 옵션스라고 있어요. 여기 옵션스 눌렀나요 혹시? 여기서 텍스트 클릭하고 그 다음에 여기 폰트 있죠. 폰트 셀렉트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요거를 클릭을 해서 D2라고 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이거 아니에요. 골뱅이 되어 있는 D2 아닙니다. 무조건 D2라고 하셔야 돼요. 이름이. 그 다음에 이거는 그냥 굵게 두시고 여기는 시력에 맞게 하셔야 되는데 저는 한 26 정도로 할게요. 잘 보여야 되니까 앞에가. 그 다음에 폰트 사이즈는 시력에 맞게 16 이상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다음 여섯 번째는 어플라이 세이브 세이브하고 끄시면 돼요. 그냥 이렇게 일단 여기까지
첫 페이지 올려놨으니까 못하신 분들은 이거 참고해서 보세요. 일단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